요즘 청소년 마약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게 그냥 요즘 애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 뭐랄까 거대한 미스테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의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5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바로 그 데이터를 통해서요. 그 안에 숨겨진 길이 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플러스 30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말이죠. 네, 바로 1년 만에요. 단 1년 만에 청소년 마약 사범 수가 무려 3배 넘게 폭증했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 481명이었는데 2023년엔 1,477명이 됐어요. 이건 그냥 좀 늘었네 수준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 켜진 아주 강력한 빨간불, 정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고요. 무려 54,653명. 이 어마어마한 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답한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 아이들의 진짜 목소리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인데요. 우선 이 위기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상을 봤으니 그 본질로 들어가 봐야겠죠?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범인으로 지목하는 용의자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바로 스트레스죠? 다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진짜 범인은 놓치고 엉뚱한 데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청소년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41.1%가 스트레스가 아주 높다고 해요. 이건 뭐 예상했던 바죠.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불안이에요. 14%, 그러니까 대략 7명 중 1명은 그냥 좀 불안한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임상적 수준의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약물에 손을 대는구나. 스트레스가 약물 사용으로 바로 이어진다. 아주 간단한 공식처럼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데이터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와 약물 사용, 그 사이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숨겨진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 바로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약물 사용,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확실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의 선들이 바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다 연결돼 있다니? 그럼 도대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다 관련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어떤 순서로, 또 어떤 원리로 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작동하는 건지 그걸 알아내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거의 반전 드라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그림에 저 빨간색 X 표시 보이시죠?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어서 분석했더니 스트레스가 약물 사용으로 직접 이어지는 길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했던 스트레스가 사실은 직접적인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진짜 길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는 먼저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거나 확 키워요. 그리고 바로 그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 이게 방아쇠가 돼서 아이들을 약물 사용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불안이 진짜 문제의 열쇠였던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완전 매개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가 약물 사용한테 가고 싶은데 중간에 불안이라는 다리가 없으면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불안을 거쳐야만 약물 사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스트레스는 저 벽을 꾹 누르는 무거운 추 같은 거예요. 힘을 가하고 있죠. 하지만 저 추가 직접 물을 새게 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저 무게 때문에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저 균열이 불안인 거죠.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서만 약물 사용이라는 붉은 물이 줄줄 새어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 불안할 때 약물을 찾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재밌으려고,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마음속에 너무 큰 고통, 그 아픔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일종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깝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가치료 이론이라고 설명해요. 아이들이 약물을 찾는 이유가 어떤 짜릿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불안을,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처방전, 그게 바로 약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 그 핵심 경로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야죠. 우리의 예방 전략, 이제 타겟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를 겨냥해야 할까요? 답은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불안이 약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면 우리는 그 길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그 길로 들어서는 입구, 바로 불안이라는 길목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제 청소년 약물 예방은요, 단순히 약물 하지 마가 아니라 정신건강, 특히 불안 관리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약물은 나쁜 거야 라는 교육만으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서 중심 개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에서 미리미리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을 발견해서 도울 수 있는 조기 선별 시스템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셋째, 그냥 힘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인지행동 치료나 마음 챙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겠죠. 결국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아파서 상담센터에 갔는데 거기는 중독 문제는 모른다고 하고 중독치료센터에 갔더니 마음 문제는 다른 데 가보라고 하고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 문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진단하고 치료까지 이어주는 그런 원스톱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시급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겠죠. 우리 아이들을 약물이라는 깊은 어둠에서 구해내는 길은요, 그들의 손에 들린 약물을 뺏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의 진짜 시작점은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불안을 먼저 알아주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